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조길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과와 산부인과, 신경과 등의 세무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의 소득률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산 사례, 그 다음에 세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과와 소아과의 소득률을 살펴보면 단순경 비율이 이거는 이제 70.5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소득이 100이라 하면 비용을 70.5 정도로 보고 나머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29.5 정도로 소득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경비라는 거를 100에서 뺀 그 수치 29.5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외과나 정형외과나 또는 신경외과나 이런 데는 단순경비율이 74.8이죠. 즉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비용이 74.8이에요. 즉 역으로 얘기하면 25.2가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비율이 65%가 되겠습니다. 즉 반대로 소득률은 3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케이스를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죠. 해외에서도 강남은 알더라고요. 여기에서 개원하고 있는 우리 김 원장님이 현재 개업 10년 차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익 금액이 대략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득공제액은 1,000만 원으로다가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이 면허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소아과도 하시고 정형외과도 하시고 산부인과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억을 우리가 가정을 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과의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과의 경우, 산부인과의 경우 소득률을 살펴봤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과, 소아과의 경우 아까 100에서 70.5를 빼한 29.5가 소득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경우에는 100에서 74.8을 뺀 25.2가 소득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100에서 65를 뺀 35가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소득 금액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10억이면은 29.5면 2억 9,500. 정형외과 같으면 수익 금액이 10억이라면 2억 5,200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산부인과 같으면 10억이라면 35% 소득률이니까 3억 5천 정도는 나와줘야지 정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실제가 있으면 그 실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세무서의 의증을 파악을 할 때는 일단 이 정도겠구나를 일단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공제는 아까 1,000만 원을 가정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빼고 보면 2억 9,500에서 1,000만 원을 빼면 2억 8,500이 아니고 2억 9,400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는 거는 이 계산의 어떤 로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일단 2억 9,400이라고 보고 밑에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4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9,232만 원이 되고요. 또 이제 지방소득세 10%를 여기에 대해서 10%를 하게 되면 이제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그걸 합치면
전체 부담하는 세액이 1억 155만 2천 원이 됩니다. 즉 우리 10억에 대해서 이거를 따져보면 10.2%가 되죠. 정형외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1,000만 원을 빼면 2억 4,200이었죠.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산출세액이 7,256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의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7,9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세 부담률은 10억에 대해서 약 8%가 되고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1,000만 원 소득공제를 한 다음이 3억 4천이 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1억 980이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1억 2천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12%가 되는데요. 우리 산부인과가 표준 소득률이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일 높다 보니까 조세 부담률은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의 세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득률이 내과 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인데, 성형외과라든가 치과 등의 비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50% 내지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과 등의 소득률이 비보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2013년까지는 7억 5천, 2014년에는 5억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세무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세무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원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매출 누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제대로 안 챙겨준다든가 억지로 비용을 하기를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세무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세무 또 검증료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래처 원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피값이라고 저는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몇 푼 받아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몇 개월 동안 정지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밥줄 끊기는 거고 제 라이센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검증료 담당하는 세무사가 달라고 그러면 편안하게 주시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좀 지원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보험 수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노출이 됩니다. 공단에서 세무사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또 그 자료가 그대로 다 그 세무조사라든가 이것저것 판단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특징이 이 비보험가보다는 훨씬 더 노출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험이다 보니까 대부분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가 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모든 병의원이 다 해당이 되죠. 모든 병원이 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이제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갔죠. 의무 발급 금액이.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현금 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으면 그러면 가능하면 다 발급을 하세요. 만약에 그 고객님들이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발급해 놓으세요. 그럼 뭐 핸드폰 번호도 모르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국세청 요 번호로다가 발급하시면 됩니다. 010에 빵빵빵에 1234 요로 다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다 발급이 된 겁니다. 고객님은 안 가져가시지만 국세청에는 다 이 자료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 과태료 부분이에요. 과태료.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이죠. 그러니까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게 거래 금액이 50%예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세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금액이라 그러면 500만 원이 일단 과태료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산세라든가 매출 누락 이런 건 또 별도로 더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3억을 먹었어요. 성형외과 원장님인데, 근데 가산세라든가 이런 거는 2억 원대예요. 과태료가 더 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과태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하려면 이제 매출 누락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과태료가 굉장히 무섭고요. 또 하나는 이 신고 들어가는 거, 미발급에 따른 신고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은 고객들이 5년 내에만 신고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00만 원짜리인데 우리 현금으로 줄 테니까 700만 원에 하자. 그러면 이제 고객은 300 깎고 700하게 하니까 또 원장님도 근거 없이 이거 해주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되겠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런데 그 고객이 녹취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어쨌든 징빙을 가지고 4년 만에 세무서에 찔러요. 그러면 고객은 포상을 받습니다. 포상금 받고 원장님은 매출 누락에 따른 각종 세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 결국 매출 누락은 뭐예요?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원장님들한테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살펴봤고요. 기타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피부나 비만에 대해서도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과 세무조사할 경우, 내과는 이제 보험과잖아요, 주로. 내과 세무조사할 때는 이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수익금액 누락 여부도 많이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산부인과 세무조사할 때는 무통시술이라든가 영양제 같은 그 비보험 쪽 수익금액 누락 여부도 확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병실 차에 2인실이나 4인실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많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남성 수술비 누락 여부를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이제 세무 특징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